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18일 추석 명절 마지막 날 즐겁게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무언가를 해라. 잘 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해라. 말도 안 되는 생각이란 없다. 지마이 타워. 네. 일단 감사 스마일은 정말 이렇게 꾸준히 하면 된다라는 거를 제가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금 이렇게 둥근 보름달을 갖다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구름 사이로 잘 보지 못하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 오늘 감사 스마일이 둥근 보름달을 소환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어제 이제 구름 속에 이제 가려져 있는 보름달을 보고 이 사진은 제 친한 친구가 보내준 사진인데 정말 이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지금처럼 유튜브 방송을 주 6일 꾸준하게 아침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꾸준함과 그리고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감스님들께 앞으로도 더욱더 더 좋은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뉴스를 갖다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꾸준함과 용기를 갖다가 앞으로 그 다음에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원을 드렸습니다. 또 가족들의 건강과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많은 것들을 도와달라고 둥근 보름달에게 빌었고 특히 고양시 서북부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들 자초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소망했으니까 기원 드렸으니까 감스님들도 잘 될 거라는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또 오늘 또 귀경길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오고 다니실 때 안전운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둥근 보름달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신성철님의 좀 인사이트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몽골 말에 의하면 시장은 바보들로 가득 차 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바보들의 의견에 총합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제 뷰가 시장의 전체적인 컨셉과 일치할 때 불안해한다. 바보들과 의견이 같아졌다는 말이고 바보들이 올바른 의견을 내는 경우는 드문 일이겠죠. 드디어 내일 금리 결정이 내려집니다. 2년 반 동안 유지되던 금리 인상 기간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25bp의 금리 인하를 생각해 왔었는데 최근 CPI를 접하고는 50bp의 BP 금리 인하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6대4 정도로 아직까지는 25bp를 더 높게 보고 있지만 꽤나 팽팽하다. 며칠 전 CPI 발표가 나왔는데 발표 직후 2분 후에 커뮤니티에 소감을 적어두었는데 시장은 이번 CPI 수치를 높다고 즉 인플레이션 감소가 더디다고 느끼는 듯 하지만 제 생각에는 충분히 낮다라는 의견입니다. 이번 시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전세 상승을 금리 인상으로 관리한다 혹은 월세 상승을 금리 인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이 정말로 있으실까요? 저는 그 정도의 바보는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부동산 판에 들어온 지가 20년이 지난 그 긴 기간 동안에 어지간히 황당한 의견들을 꽤나 들어왔는데 월세 상승이 발생하게 되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에 처음 들었다. 인플레, 성장, 금리 이 세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거나 양말의 한 켤레입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 그중 85%가 금리와 상관없는 주거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마이너스나 제로라는 경기 침체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된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내일 25bp가 될지 50bp가 될지 내일 일단 금리 미국의 기준금리는 인하할 가능성이 100%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아파트 입주 물량 제가 고양시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면 믿지 않는 분들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이제 올 10월 달에 일산 푸르지오 더 센트럴 저도 이건 잘 몰랐던 거고요. 이편한 세상 시티 원당은 이거는 더 센트럴은 주상복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 시티 원당은 평수가 작습니다. 뭐 40 타입부터 50 타입 사이에 있는
작은 아파트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내년 3월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풍동의 더샵 지주택 데이앤뷰 1, 2, 3단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3월에 입주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26년 장항지구의 신혼희망타운, 그리고 고양 장항지구의 지혜 풍경채, 그리고 장항 아테라가 이제 이어서 27년, 반도 장항 카이브 유보라가 28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아파트 입주가 없습니다. 이 아파트 신축 아파트 공급이 향후 2020 내년까지는 정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후년도 지금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2027년도까지는 정말 장항지구를 제외하고 풍동에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대문, 은평, 마포까지 거의 입주가 2027년까지 없다라고 보시면 지금의 이제 추석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추석 명절 지나서 이제 아파트 가격 집값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거고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또 이런 집값 관련해가지고 많은 또 가족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팩트 하나는 진짜 이렇게 신축 아파트 입주가 귀하고 또 앞으로 전세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백하진 않는다, 되돌아가진 않는다 라는 말씀을 먼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발 감스님들은 바보가 되지 않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기원드리면서 요즘 신축 아파트에는 기본으로 다 갖춰져 있다는 것들 지금 보니까 문화 충격받은 거는 볼드체로 강조했다고 하는데 도어락의 현관문 번호 인터폰에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벨 호출 누르게 되면 외부인이 자동으로 사진 찍힙니다. 그리고 현관문 열리면 자동으로 엘리베이터 스위치 이제 딱 호출되는 거, 스타필드처럼 어디에다 주차했는지 위치 확인, 또 주차 등 같은 경우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 창문 프라이버시 버튼 누르면 불투명해지는 거. 저는 이건 보지 못했고요. 또 여름에 아파트 놀이터가 워터파크로 변화하는 거. 저도 이것도 보지는 못했는데 여러 가지로 정말 신축 아파트가 대세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골프장, 헬스장, 자습실, 수영장이 관리비에 포함되는데 월별 단돈 5,000원. 이건 좀 심한 것 같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원에서 2만원 사이로 지금 이용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대수가 많은 데는 5,000원도 가능하다. 또 여기에 또 빠졌는데 또 조식 서비스도 나오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정말 신축 아파트가 사람들의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고 특히 20년 이상, 30년 이상 살고 계시는 분들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만 가보더라도 정말 신세상이다. 정말 이런 아파트가 있나 할 정도로 아파트가 정말 진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깨알같이 이야기 드립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이뉴스의 이효정 기사님의 기사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이 추석 명절 지나고 또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주 6일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팍팍 부탁드리겠습니다. 떨어질 이유가 있나요? 대책 없는 전셋값. 이제 앞으로 추석 이후에 부동산, 특히 아파트 전세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1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파트를 장만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떤 분들이 계속해서 감사스마일 너는 왜 자꾸 아파트를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5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엄밀히 따지게 되면 2012년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2년, 11년 이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2009년, 10년도도 이야기를 했군요. 저 친한 지인들, 선배, 후배들 전세, 월세 살지 말고 집장만 하라고. 그때 제 말 듣고 집장만 했던 분들이 10명 중에 1분 내지 2분. 10명 중에 1명 정도 됐겠네요. 100명을 따지게 되면 10명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때 감사스마일 이야기 듣고 내 집장만 했던 분들이 다 저에게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예를 들어 부탁을 하더라도 거의 다 들어주는 그런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감사스마일이 내 집장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가 야 너가 부동산 하는데 왜 자꾸 너가 부동산 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2009년도부터 제가 제 집장만 하고 그 다음 년도부터 정말 계속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서울의 수도권에 정말 오랫동안 내가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면 기본적인 게 첫 번째 의식 주 중에서 주거 부분, 특히 주거 부분에서 아파트를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저 또한 아파트를 할까 빌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아파트를 선택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파트로 해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신문기사 살펴드리겠습니다. 풍요의 계절을 상징하는 추석 명절, 오랜만에 일가 친척 만나 나누는 얘기의 화제로 집값은 빠질 수 없다. 주거의 기본이요 투자의 정석이라는 믿음이 강해서다. 자녀 혼사를 앞둔 이들이라면 더더욱 전세나 매매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가파르게 오르는 아파트값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지도 관심이고요. 추석 전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전문가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진단해본다. 감사스마일이 신문기사를 갖다 살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 하반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서울은 아파트 전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제 가을 이사철이 10월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게 되면 11월, 12월입니다. 지금 올해처럼 이렇게 추석 명절이 거의 뭐 40년, 50년 만에 이렇게 추석이 더운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9월달까지도 이사 계획이 없고 10월달까지도 이사 계획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11월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12월, 1월 정도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할 건데 정말 지금 아파트 전세 공급은 정말 부족하고 또 빌라라든지 비아파트도 지금 많이 짓지를 않고 있고 또 사람들이 아파트 신축 이런 것들만 지금 찾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정말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나오거나 전세 가격이 또 너무 비싸져 가지고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반전세나 월세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올 초에도 뭐 제가 뜨거운 여름 7월 달에도 제가 내 집 마련을 하라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앞으로의 그 방향은 계속적으로 감스님들께는 내 집 마련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특히 1주택자분들은 만약에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면 이 주택으로 특히 서울 수도권으로 해서 이 주택을 갖다가 세팅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더욱더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뭐 2년, 3년, 4년, 5년 지나서 수도권의 3기 신도시라든지 또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라고 하면 또 제가 그때 가서 또 다르게 지금은 조금 뭐 매수 타이밍을 갖다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내 집 한 채가 떨어지나 오르나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 장만을 했는데 2년 있다가 또 팔고 또 갈아타기 하려고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2년 후에 갈아타기 하려고 하면 정말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1년, 2년을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5년,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는 서울은 특히 새 아파트 입주 물량도 정말 좋고요. 어떤 분들이 둔촌 주공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또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은 올해 말까지 상승폭을 더 벌어지는데 저는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드렸고 올 초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올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아마 빠르면 10월달까지는 대책을 안 나올 것 같고요. 빠르면 11월, 12월 연말쯤에 새로운 대책이 또 나올 거고 특히 내년 정도가 되면 또 다른 대책이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제가 미래에서 온 게 아니라 제가 15년 동안을 이 부동산 시장에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제 나름대로 또 글도 써보고 제 나름대로 예측도 해보다 보니까 그리고 한 3년 동안 이렇게 아침마다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흐름을 알게 될 것 같아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 또 올라가는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2년 동안 빠졌습니다. 전고점을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다 보니까
좀 눈치가 빠르거나 생각이 좀 튀신 분들은 올 초반에 작년 연말에 이렇게 움직이셨고 조금 늦는 저처럼 40대이신 분들은 올 지금 7월, 8월 지나면서 9월 달에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제는 전세와 관련해가지고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내 능력에 맞춰서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 정말 지난 가격 보지 마시고 앞으로의 가격을 생각하시고 지금이라도 의사결정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의 박세준 기자님의 기사, 지금이 가장 싸다, 패닉바잉 부채질, 대출 재니까 더 뛰는 집값. 왜일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88 부동산 대책도 했고 또 가계부채 관리 관련해가지고 또 주택담보대출을 갖다 쪼이고 있고 또 스트레스 DSR 때문에 9월 달에 이제 대출 총량도 또 줄이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수요를 갖다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데 더 재밌는 거는 지금이 가장 싸다고 생각을 하고 패닉 바잉을 갖다가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 스마일이 추석 명절 전에 이승민 대표하고 라이브 때도 그런 이야기 드렸고 실제로 이승민 대표에게도 여쭤봤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도 이제 9월 달에 좀 이게 줄어들 거라고 매수세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강해졌다. 그러니까 그때는 가격 때문에 못했던 분들이 가격 생각하지 않고 이제 대출이 나오면 무조건 하더라. 대출 없이도 하는 분들이 생겨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관리도 지금 약발도 안 먹히고요. 특히 40대가 거주 목적으로 해서 갈아타기 수요가 또 지속되면서 또 새로운 사실은 30대 초반에 있는 이런 세대들이 몸테크를 하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깔고 앉는 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내 집을 아예 전세를 끼고 사놓고 나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그 다음에 아파텔에 원룸 투룸에 그냥 지금은 좀 젊으니까 버티자. 자녀도 없으니까 버텨보자라고 이런 수요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8월 8일 대책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했고 또 가계부채도 관리하겠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정부의 이 신호가 조금 이제 할까 말까 망설였던 분들께 어떻게 보면 자극을 갖다 했다라는 생각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던 찰나에 정부에서 이제 공급할 테니까 기다려. 그 다음에 이제 대출도 지금 뭐 많으니까 조금 줄이자라고 지금 정부가 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40대가 더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된 아파트에서 이제 신축 아파트로 지금 넘어오려고 하셨던 분도 있고 또 마냥 1주택이다 보니까 청약만 생각을 갖다 하셨던 분들이 갈아타기 목적으로 해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내 집이 안 팔려가지고 갈아타기를 못했다고 하면 올 초반부터 내 집이 또 팔리고 또 내가 마음에 든 집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그 집을 매수하고 내 첫 번째 집을 뭐 3년 이내에만 매도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20년하고 2021년 당시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초저금리를 갖다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공교롭게 또 내일부터 미국이 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 앞으로 또 2년 이상은 또 지금의 금리보다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패닉바잉에 또 가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만 해도 20, 30대가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했다라고 해서 영끌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 있었고 현재도 영끌을 갖다가 뭐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지만 저는 영끌까지는 뭐 이야기를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못 살 것 같다라는 불안 심리가 퍼지면서 백약이 지금 무효한 상황이다. 그래서 추석 명절 전에도 정말 감사 스마일이 토요일 날 향동에 어떤 집을 보여주러 갔는데 정말 신혼부부인데 자녀를 한 명 업고 오신 부부가 내 집을 갖다 장만하려고 추석 명절 때는 아예 원래 집을 보러 안 오시는데 그렇게 내 집 장만을 하려고 움직이더라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지만 감스님들 중에 아니야 지금보다 더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미국 기준금리도 인하를 갖다 앞두고 있고 그리고 내년이 되면 또
대출 또 리셋이 되면서 공급이 부족하고 또 아파트 원자재라든지 신축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패닉 바잉까지는 아니겠지만 내 능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갈아타게 하시든 아니면 내 뒷장만을 갖다가 뭐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렇게 옮기시든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정말 역세권 대단지 신축은 정말 어떤 이야기를 갖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더라도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만 내가 갖춘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수했던 금액보다는 내려갈 일이 제가 생각했을 때 2028년 9년까지는 없을 것 같다. 만약에 내가 2028년 9년에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되고 지금에 샀던 금액, 지금의 6억대, 7억대가 1년 후가 됐을 때 5억이 되거나 4억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추석 명절 마지막 날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혼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모니터만 보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떨 때 막 올라가요. 톤이.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감스님들 정말 어떤 분들도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1주택자 이상만 감사스마일 TV를 시청하고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게 되면 어떡하냐. 무주택자분들을 자꾸 동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 인구 중에서 뭐 1%, 제 목표는 지금 5만 명이거든요. 5만 명만 달성하면 된다. 사실 보름달을 대고 멤버십 회원 100명이 빨리 돌파되기를 갖다 또 기원을 또 드렸던 것도 사실이고 또 제가 5만 명이 넘어가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제가 조금 더 편안하게 정말 어떤 걸 구애받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을 갖다 더 리얼리틱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왜 10만 명을 갖다 목표 세우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15,000명도 안 됐는데 물론 더 나은 목표는 10만 명인데 제가 일단은 1차 목표는 제가 15,000명, 2차 목표는 2만 명, 그다음에 3차 목표는 뭐 5만 명, 그리고 이제 뭐 해서 뭐 10만 명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표를 크게 또 잡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떤 중간 지점에 내가 그 중간 목표를 세워서 가는 것 또한 오래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10만 명 되어 있는 거는 바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감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제가 드린 것처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돈을 모아가지고 서울 강남으로 바로 한 번에 입성하겠다는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고양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 뭐 은평이라든지 서대문으로 갔다가 뭐 강남으로 가는 방법으로 특히 감스님들 중에서 20대, 30대, 뭐 40대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말 그대로 중간 목표를 잡고 최종 목표로 가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감사스마일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우여곡절이라든지 그런 실패라든지 성공을 갖다가 많이 했습니다.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기 때문에. 근데 무언가를 갖다가 하게 되면 감사스마일처럼 주 6일 방송을 한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3년 동안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한 10년을 갖다가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는데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게 되면요. 무언가가 뭐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또 다른 걸 또 하면 되고요. 또 잘 되면 그걸 갖다 꾸준히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스님들만이라도 항상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들을 머릿속에 그치지 말고 작게라도 행동하실 것을 오늘 추석명절 마지막 날 9월 18일 날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고 감사스마일은 내일 또 아침에 기쁘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스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